안녕하십니까. 마늘 양파 재배 기술 교육을 맡게 된 저는 이제 서부농업기술센터의 이성돈입니다. 오늘 교육은 마늘 양파에 대한 재배 기술과 함께 기계화의 문제, 그 다음에 겨울철 고온에 따른 피해 관리 문제에 대한 순으로 교육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늘 재배 기술은 마늘 산업 현황, 재배 기술, 그 다음에 병해충 및 생리 장애 진단 방제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늘 산업의 현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마늘이 매해 이제 생산비와 경영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이제 소득은 해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마늘 주산지 출하 시기를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10년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라든가 고흥, 무안, 서산, 태안 지역에서 또 남도 마늘을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만이 남도 마늘들을 재배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서마늘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늘 산업이 문제점과 해결 과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제주 마늘 생산농가의 고령화와 생산비 증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에는 남도형 마늘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남도종 마늘만이 아니라 이제 품종이 좀 변화가 품종이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산 마늘 가격 경쟁력이 저하입니다. 특히 이제 대서 마늘이 많이 재배들이 되면서 이제 우리 제주 마늘에 대한 경쟁력들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의 정도가 좀 낮습니다. 기계 파종을 했을 때 인력 파종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 수량이나 경영비 소득 면에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화 재배를 통한 종자비 절감입니다. 종자를 생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농가 현장에서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주화 재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품종이 대체입니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남도 마늘 중심으로 재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남도 마늘을 비롯해서 다양한 품종들이 대체들이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늘 재배 기술 교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마늘이 생육할 수 있는 최고 온도는 25도라는 겁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25도씨 이상 올라갔을 때는 마늘이 생육이 정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석회나 퇴비 시용 효과가 가장 큰 작물이기도 하며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질토나 산량토, 화산내토 등에는 성수는 빠르나 구비대에는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포장 준비 및 거름 주기입니다. 퇴비는 파종 15일 이전에 살포하고 토양에 충분히 부숙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에서 흡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석회로 산도를 교정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량 씨마늘 선택입니다. 마늘은 영양 번식 작물로 광합성을 하기 전 인편 저장 양분으로 번식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 씨마늘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량 씨마늘 같은 경우는 저장 양분이 많아서 뿌리 발육 및 친장이 양호한 거, 초기 생육이 왕성하여 중수 이온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너무 큰 인편은 벌마늘 발성 우리가 높기 때문에 5에서 7g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씨마늘 소독입니다. 마늘에 발생하는 병들은 대부분이 이제 씨마늘 소독으로서 예방들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뿌리응이라든가 줄기선충 등 이제 씨마늘에 부착되어 전염들이 되기 때문에 씨마늘을 소독함으로써 예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늘이 파종입니다. 파종 1일 전에 비료와 토양 살충제를 살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깊이 가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는 간격은 좁게 심을수록 단위 면적당 수량은 증가하나 크기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종 시기는 조기 파종보다는 적기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투명 비닐 피복 같은 경우는 9월 상순 이후에 파종들하고 그 다음에 10월 초 중순에 비닐 피복하는 식으로 진행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늘이 주요 생육 과정을 보면은 9월, 10월에는 생육 초기, 그 다음에 월동기에 월동기, 그 다음에 생육 및 인편 분화기, 추대기, 인편 비대 조기를 거쳐 마늘이 수확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월동기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스펀지 마늘이나 벌마늘 발생 우려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늘의 물주기입니다. 토양 건조 시 양분 흡수가 어려우면은 생육에 지장이 줄 수가 있습니다. 생육 초기와 함께 비대기에 4, 5월에 많은 수분들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제 멀칭 방법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과 양들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늘종 제거입니다. 마늘종이 출현하는 시기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특히 남도 마늘 같은 경우는 4월 중하순경에 주로 출현들을 합니다. 특히 종 제거 시기는 80% 이상이 출현하여 10일 후에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늘의 수확과 건조입니다. 수확 적기는 마늘의 잎이 50에서 70% 정도 말랐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수확 시기가 빠르면 구이 비대가 추진하지 못하고 수분 함량이 많아 감모율이 높고 저장폐의 우려가 있습니다. 씨마늘로 이용할 마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구가 비대가 된 이후에 수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의 간이 저장과 본저 저장입니다. 간이 저장 온도는 대략 이제 0에서 20도씨입니다. 간이 저장 장소는 창고나 텃밭을 이용하는데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공간이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며 습하지 않은 곳이 적당합니다. 씨마늘 저장 기간 연장 시 마늘 수분이 60에서 62%로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습도는 70에서 75%로 0에서 2도씨에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해충 및 생장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무름병입니다. 무름병은 뿌리에 무름 증상이 발생들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물 빠짐이 불량한 포장에서 많이 발생들 합니다. 특히 무름병은 이제 피해를 입은 즉시 발병한 마늘은 발견 즉시 이제 제거들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질투 비료를 많이 줬을 때 발생이 많으므로 균형 시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색성인 균형병입니다. 특히 이제 맨 처음에는 뿌리 부근에 흰색 포자가 나타나면서 발전들 하면서 검은색으로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종구 소독과 토양 소독이 중요합니다. 발생들이 됐을 경우는 해당 약재를 충분한 관주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입마름병입니다. 입마름병은 잎이나 잎집에 이제 적사색 병반이 나타나는 것을 입마름병이라고 합니다. 방제 방법 같은 경우는 건전종자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균형 시비, 그다음에 발생 초기 적용 약재 살피하는 방식으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균성 전문병입니다. 마늘을 재배하다 보면은 센 바람이 불 경우 이렇게 이제 마늘 잎에 물집이 이렇게 발생들이 됩니다. 물집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차차 이제 잎이 연맥을 따라서 노랗게 변하는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세균성 전문병 같은 경우는 비 오기 전에 이제 동제나 항생제 계통의 약재를 쳐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풍이나 비가 지나간 후에는 델랑케이나 타미나 등의 약재들을 살포하는 방향으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녹병입니다. 이제 마늘 잎에 이렇게 쇠의 녹같이 이런 게 생기는 게 녹병입니다. 특히 이제 녹병이 발생했을 때는 수확 후 이제 이병 잔재물을 깨끗이 제거가 필요하고 토양의 양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런 녹병 발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녹병 같은 경우는 해당 약재들을 발생 초기에 주기적으로 살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다리파입니다. 고다리파리 같은 경우는 지하부의 비늘줄기를 통해 이제 가해하는 증상인데, 특히 이제 미스테비를 사용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해서 약재 방제도 중요하겠지만 미연에 미스테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응애입니다. 뿌리응애는 지상부 잎이 황변되는 피해 증상으로 이제 고자리 피해 증상과 유사합니다. 특히 이제 장마철 같은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을 이제 뿌리응애는 선호들을 합니다. 파종 전에 종구 소독들을 잘 해주시고 토양 소독들을 잘 해주시면은 미연의 예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시에는 해당 약재들을 이제 관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벌마늘입니다. 벌마늘이 발생하는 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종들을 좀 일찍 했을 때, 그리고 질투 비료를 과다 시용했을 때, 그 다음에 너무 큰 잎편들을 파종들 때 많이 발생합니다. 적기보다 늦게 수확할 때 이제 많이 발생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을 아셔서 미연에 방제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입금 마른 증상입니다. 병이라기보다는 동절기 저온이라든가 토양 과습 및 건조 시, 그다음 칼슘 흡수가 저하시, 그다음에 퇴비나 석회 부족할 때, 그리고 기온이 고온일 때, 그리고 토양 병해충 피해가 있을 때도 입금 마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방에 맞게 처리들을 해주시면은 미연의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양파 재배 기술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파 산업 현황입니다. 그 양파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들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중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나라에서 대부분이 우리나라 위도와 비슷한 나라에서 양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재배 면적 및 생산량입니다. 제주에서의 양파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은 그 마늘과 당근, 양배추 등 이제 그 다른 작물이 재배 상황에 따라서 재배 면적의 폭이 이제 큽니다. 특히 이제 마늘 산업이 감소하고 있고 그 월동 채소 산업이 그 당분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양파 재배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 지역을 보면은 그 특히 이제 조생 양파 같은 경우는 서부 지역, 특히 한경, 한림, 대정, 안덕 지역인 서부 지역에서 조생 양파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중만생 양파 같은 경우는 구자, 조천 등 동부 지역에서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양파 월별 그 가격을 보면은 특히 이제 3, 4월에 이제 그 양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데 이 시기에 조생 양파가 많이 출하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9월 달, 12월 달에는 이제 저장 양파인 중만생 양파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출하들이 되고 있습니다. 양파 재배 환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이제 종자발화에 적당한 온도는 15에서 25도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양파 재배 환경으로 그 햇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파 종자 같은 경우는 그 암발화 종자로 발화 후 햇빛에 노출들이 되면은 발화가 되지 않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토나 처광망 등 이제 햇빛이 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발화 후에는 충분한 햇빛이 필요한 게 그 양파 종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양파의 토양 수분입니다. 토양 수분은 발화기에는 토양 수분이 그 10% 이상만 되면 발화는 잘 이루어집니다. 그 유묘기는 이제 다습 건조한 상태가 아니면 큰 피해가 없습니다. 또 월동 후에는 건조 및 과습은 성 및 구우 비대에 그 피해를 줍니다. 특히 이제 배수 불량 포장에서는 생육중의 습해로 각종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종 특성 및 선택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양파의 품종 같은 경우는 초국조생종, 국조생종,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초국조생하고 국조생을 주로 이제 많이들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배 지역과 재배 작형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추습기와 추세 반응이 재배 지역의 기후에 맞는 품종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주로 이제 일본산인 마르시노를 많이 재배들 하고 있고 귀금, 농업기술에서 육성한 싱싱볼 품종이 제주에서는 많이 재배들이 되고 있습니다. 품종 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하시고 품종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양파 재배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형별로 이제 그 재배 출하 시기들 보면은 특히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춘파 재배와 추파 재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춘파 재배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이제 남해안이나 그 해발 600m 이상인 고랭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주에서는 춘파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생종 같은 경우는 제주 서부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8월, 9월에 파종하고 10월에 정식들 하고 그다음에 수확은 4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만생 같은 경우는 그 9월 상중순에 그 파종하고 10월 상중순에 정식을 하고 그 5, 6월 달에 수확들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토양 소독입니다. 토양 소독 기간은 7, 8월 중 한 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소독 방법은 생속해를 살포하고 경운을 하게 됩니다. 경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토양 수분 부족 시 관수술을 해주시고 비닐 멀칭들을 하고 1개월 후에 제거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열 소독 효과로는 특히 이제 노지묘당에서 입구병이라든가 육묘 초기 제축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포에서는 흑색소금 기능병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그 묘 생산 기술입니다. 그 프로그 묘를 생산하는 것들은 균일한 묘를 안정하게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파종 시기는 우리가 이제 정식하는 시기를 역산해서 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육묘기간 같은 경우는 노지는 45일에서 55일, 프로그 육묘 같은 경우는 30에서 40일 걸리기 때문에 그 정식 시기를 역산해서 그 파종 시기들을 결정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플로그모 생산 기술입니다. 특히 이제 자동 파종기를 이용한 양파 전용
그 수동 파종기를 활용해서 파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하우스 배선내 이용해서 그 양파를 육류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양파를 노지에서 육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노지 육류 기술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제주 지역의 농가들은 노지 육류를 하고 있습니다. 파종량은 대략 300평당 3, 4업이 소요되며, 특히 이제 파종량을 선정할 때 양파 종자의 발화율은 70% 내외라는 것들을 참고들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들을 드렸지만은 그 양파 파종하는 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식하는 시기를 거꾸로 역산들을 해서 이제 그 생각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그림은 양파 차광망 육류하는 모습입니다. 발화되기 전에 이렇게 차광망을 씌우고, 그 다음에 발화가 된 다음에 차광망 위에 발화가 된 다음에 차광망을 걷습니다. 그 밑에는 톱밥 육류 과정입니다. 그 양파를 종자를 파종하고 톱밥을 씌워줍니다.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거는 톱밥 위로 이제 발화된 모습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톱밥 위에 정상적으로 이제 양파가 생육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분포 재배 기술인 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조생은 10월 중순, 중만센종은 11월 중순으로 기준으로 해서 정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식이 빠르면은 분구 및 추대 위험성이 늦습니다. 그리고 정식이 너무 늦으면은 월동 중에 동상의 피해나 곤주 피해가 우려들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서 정식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비 관리입니다. 웃거름은 조생종은 6월 중순 이전에, 중만생종은 3월 중순 이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비가 오기 직전 잎과 줄기에 물기가 없을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분 관리입니다. 정식하고 나서 물을 관수를 해주면 뿌리 내림을 좋게 합니다. 특히 이제 정식 후에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습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배수구 설치가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4, 5월 구비대기에 건조하면 비대기가 불량하기 때문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충분한 관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양파의 수확 관리입니다. 수확 관리는 수확하는 목적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제 중장기 저장 목적일 경우는 7% 이제 도복됐을 때 수확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늦게 수확하면은 수량은 많아지나 저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적기에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장 기술입니다. 저장에 들어갈 양파 같은 경우는 수확은 좀 맑은 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용 같은 경우는 3에서 5일 이상 포장해서 건조시킨 후 저장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월 중순 이후 조생종은 잎을 절단하여 출하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하 후 건조와 저장성입니다. 출하 시 잎줄기 전환할 때 발생 질병에서 미건조 시 이제 부패 병원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및 생해장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잔류병입니다. 이 잔류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잔류병이 나타날 수 있는 온도는 대략 한 20에서 30도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잔류병의 방지 방법은 묘가 좀 연약할 때 이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투 비료를 많이 줘서 우쭐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약재 방제는 파종 시 이제 육류상에 약재를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발화 시에 이제 본엽이 한 2매 발생하기 전에 약재 방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녹음병입니다. 녹음병 발생 초기는 이렇게 잎에서 이제 회색 균사들이 나타납니다. 병이 진전들이 되면 잎이 이렇게 노랗게 발생하는 식으로 진행들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약재 방제 같은 경우는 묘 단계에서 방제들을 철저히 해주고, 그 다음에 봄밭에서 정식하고 난 이후에는 2월 하순부터 방제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색 역병입니다. 비가 많을 경우 이게 잎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것들을 백색 역병이라고 합니다. 방제 방법 같은 경우는 비 오기 전에 예방 위주로 방제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방제 약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다른 감자라든가 다른 역병약을 방지하는데 특히 이제 양파에 동된 약재를 중심으로 이게 방제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름병입니다. 특히 무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질 비료를 과도하게 주셨을 때 발병이 잘 됩니다. 특히 이제 무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묘를 키울 때는 병 없는 곳에서 묘상을 설치해서 이제 관리들을 하고 정식 20일 전에 토양 소독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잎마름병입니다.
입마름병은 처음에는 적자색 작은 병반들이 형성들이 되면서 나중에 암갈색 병반이 크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입마름병 같은 경우는 입마름병의 강한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작물 생육 중에 비료가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균형 시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색 썩은 균핵병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병해군 같은 경우는 균핵 상태로 이제 토양 표면에서 여름에 휴면들을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휴면을 거친 다음에 정식 시기인 9, 10월에 이제 기주식물의 침투를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특히 이제 추운 12월에는 추운 겨울에는 멈추었다가 2월 초 중순경에 발생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토양 병해로 이제 군데군데 발생들 해서 피해가 큰 게 흑색 썩은 균핵병입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병 발생이 심한 포장 같은 경우는 4, 5년 주기로 이제 돌려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염성 병해로 트랙터나 농기 등을 깨끗이 세척해서 이제 병이 전염되는 것들을 예방하는 식으로 방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응입니다. 마늘과 마찬가지로 이제 연작을 피하고 그 뿌리 응애가 없는 건전장 종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석회를 시용해서 토양이 산성화를 억제를 하는 게 뿌리 응애의 이제 발생률을 낮추는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의 분구 및 추대입니다. 특히 분구 및 추대 같은 경우는 뭐 지름이 9mm 이상인 그 묘를 심었을 때 특히 분구가 추대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 이제 겨울이 따뜻한 해에 발생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적정 크기 묘를 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적정 묘의 크기를 적기에 정식하는 거, 그리고 질투 비료들을 과잉 시비하는 것들은 좀 삼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터짐입니다. 뿌리 부분이 갈라지는 현상들입니다. 토양이 계속적으로 건조하다가 이제 강으로 토양 수분이 많아질 때 이런 그 통터짐 양파들이 많이 발생들 하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계화 재배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주유채소 현황들을 보면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순으로 이렇게 많이 재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국 밭작물 기계화를 보면은 특히 이제 콩, 감자, 고구마 같은 이제 식량 작물들은 기계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늘이나 양파, 고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파종 정식하는 데 있어서 기계화의 비율이 좀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 식량 작물을 보면은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보리나 메밀, 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계화가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파종 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율이 좀 더딘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채소 기계화를 보면은 특히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겨운 정지나 방제에 있어서는 기계화율이 진전들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파종 이식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당근과 무 같은 경우는 파종과 이식에 기계화가 진전들이 됐지만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양채류,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파종 이식 기계화 추락에 있어서 기계화가 덜 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파종 이식, 그 다음에 진일피복, 그 다음 수확에 있어서 기계화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 덜 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체류를 보면은 군체류는 당근, 무인데 특히 이제 파종 이식 방제에 있어서 이제 그 기계화가 잘 진행들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기계 수확 일정도 진행들이 되고 있으나 무 같은 경우는 아직 수확에 있어서 기계화가 안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채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 이식에서 일부 이제 파종기가 일부 이제 정식기가 보급들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기계화가 진행들이 된 반면 수확에 있어서는 기계화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늘하고 양파 인경채를 보면은 특히 파종 이식에 있어서 기계화율은 아주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확에 있어서는 전부 이제 사람 손에 의존해서 진행들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늘 기계 생육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화 추진 상황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2013년도에서 2017년도에 우리 서부센터에서 마늘 파종기를 많이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공급한 파종기가 사용되지 않고 그 농가 창고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작년 2020년부터 마늘 기계화 실증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이제 트랙터 마늘 파종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랙터 합작형 마늘 파종기입니다. 당초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농가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게 정확히 파종이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파종되는 게 없는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처음 보급할 때는 전부 보이게끔 파종률과 파종되는 상황들을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트랙터 합작형 마늘 파종기들을 도입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흙이 덮여 있는 상태로 이제 보급들이 덮일 수 있게끔 이제 보급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형 마늘 파종기 이제 파종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제주 여건에 이용하려면은 6조씩인데 갔다 왔다 왕복하게 되면은 지금 농가들이 하는 수준의 일항을 파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기를 이용해서 흙덮기 장면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습은 흙을 덮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종자를 보이게끔 해서 파종들을 해서 흙을 덮는 모습인데 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흙 덮임과 함께 이제 고랑이 조성들이 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농가들이 이 방법들을 많이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 경기 부착형 마늘 수확기입니다. 우리 이제 제주도에 마늘 하는 습동들을 보면은 고랑이 없습니다. 고랑이 없기 때문에 수확기를 이용하는 데서 경운기 바퀴나 트랙터 바퀴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마늘들 재배하기 때문에 수확하는 데 기계를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역입니다. 특히 이 경운기 부착형 수확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확을 하면서 가운데로 모아지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배하는 방식에서도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농기계들을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랙터 후면 부착형 마늘 수확기 수확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육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트랙터 뒤에 부착형 수확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여건에서는 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이 고랑풀을 좁게 하다 보니까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음은 액상멀칭제 피복 장면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제 액상멀칭제 실증하는 모습입니다. 비닐은 관행 피복하는 거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한 천연 고무액을 활용해서 액상멀칭을 살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연 고무액은 이제 살포 효과는 좋은데 이제 분무기 구멍이 막히거나 노즐 구멍이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멀칭 방법에 따른 토양 온습도를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관행 이제 비닐 피복은 마늘 파종하고 난 다음에 싹이 난 다음에 비닐을 덮으면서 싹을 꺼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늘 파종과 비닐 피복이 상당히 일이 어렵고 또 민간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액상 멀칭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실증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비닐 피복했을 때는
토양 온도에는 상당히 온도가 높게 나타나지만은 토양 습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비닐보다는 액상 멀칭이 더 유리하게 나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늘 기계와 보급 방향입니다. 우선 이제 마늘 재배 생육화 매뉴얼입니다. 특히 이제 마늘 파종들을 기존의 관행의 인력 파종에서 그 기계 파종했을 경우는 이제 3,000평에 인건비가 200만 원 소요되는데 이제 35만 원으로 이제 절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 피부하고 멀칭 같은 경우는 인력을 하는데 이렇게 액상 멀칭으로 했을 때는 3,000평당 인건비가 250만 원 드는 반면 30만 원이면 해결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분석들이 됐습니다. 특히 마늘 수확에 있어서 사람 손으로 인력 파종들을 했을 때 하는 거에 비해 기계 수확했을 때 이제 사람 손으로 했을 때는 3,000평에 150만 원 인건비가 드는데 기계에 수확했을 때는 30만 원 미만으로 드는 걸로 분석들이 됐고, 특히 이제 그 마늘 수확기 같은 경우는 제주형에 맞게끔 개발 중에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향상 매뉴얼입니다. 기존의 줄기 절단 선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가분들이 밭에서 사람 손으로 줄기 절단하고 선별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로 줄기 절단들을 하고 선별들을 기계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마늘 건조에서는 기존에는 수확하고 난 다음에 7일에서 10일간 노지에서 이제 건조들을 하는데, 앞으로는 특히 이제 장마가 오면은 그 마늘이 비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하고 나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건조할 수 있는 기계로 건조하는 식으로 이제 그 보급들이 돼야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양파 생력 기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파 재배 기계화의 필요성을 보면은 양파 생산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인건비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농촌 노동력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양파 정식기 같은 경우는 제주의 많은 파종과 그다음에 월통 채소, 그다음에 그 감귤 수확기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양파 기계화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동부에서는 사조식 기계를 인명 농기계로 이제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도에 이제 두 농가에 대해서 실증들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농가 보급들 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도의 추진 상황 보면은 합천이나 신안, 무안, 함평, 창녕, 함양 등 다른 지역 양파 주산지에서는 기계화가 일정 정도 보급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양파 정식기를 보면은 그 제주에 보급된 사조식 그 양파 정식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종인데 그 별을 이양하는 이양기에 그 양파 정식기를 개발한 모습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왕복 8주씩 양파 정식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다음은 이제 그 저희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왕복 8주씩 양파 정식기에 대한 동영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식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갈 때 4주, 올 때 4주 이렇게 왕복으로 해서 그 8주가 형성들이 됩니다. 이렇게 8주가 이렇게 왕복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의 농가들이 재배하는 일량 기금만큼 정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농가들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양파 기계화에서 이제 저의 요인과 이제 개선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파 기계 정식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묘나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전용 트레이가 있습니다. 전용 트레이가 그 관행 트레이 같은 경우는 개당에 3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3,000원이기 때문에 3,000원 반면 이제 그 관행 트레이 같은 경우는 1회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급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파 종자에 있어서 종자 코팅한 종자를 그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종자 같은 경우는 양파 종자는 비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파종됐을 경우 코팅들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한 파종구에 3개, 4개 이상이 그 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자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
종자 비용들을 절감들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 코팅 장비 보급이 좀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기존 기계로는 이제 관행이 이제 1항은 1.8에서 보통 300평당 4만 주 들어갔는데 우리 기계 파종 4주식으로 했을 때는 1항 폭이 1.3이다고 300평당 대략 한 2만 4천 주가 정식이 됩니다. 반면에 8주식 같은 경우는 1항 1.6에 1.6m에 3만 3천 주가 파종들이 정식들이 되기 때문에 관행 재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8주 정식 보급으로 이런 농가의 어떤 일손의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늘 양파 동절기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기상들을 우리가 쭉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면은 지금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은 10월 중하순에 평균 기온이 전년 평년도 비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11월 15일 조사한 생육 조사를 보면은 11월 중하순 평균 온도가 전년 평년 대비 높기 때문에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초장이 이렇게 긴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장이 길고 동절기 고온 여건이 형성들이 됐을 때는 마늘에는 무름병이나 벌마늘, 스폰지 마늘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양파에는 무름병, 분구미 추대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동절기 고온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마늘에는 이렇게 무름병, 벌마늘, 스폰지 마늘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양파의 무름병, 양파 분구, 양파 추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예방 요령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방안으로 마늘 양파 무름병 방지입니다. 특히 이제 피해를 입은 그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발견 즉시 제거를 해주시고 그 발병 초기에 사전 방제들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이 벌마늘, 스폰지 마늘 그리고 양파의 분구 및 추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질소질 비료 과다했을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수용하는 것들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늦은 흙거름들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비 시용할 때 기존 시비량 대비 20% 정도 줄여서 시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늘 양파 재배 기술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